그러면서 다양한 산업도 꼽혀요. 예를 들면 에어비앤비, 숙박, 그죠? 우버, 차량 공유. 옛날에 미국 가면 되게 힘들었거든요. 택시만 타야 돼. 택시 비싸고. 근데 이제는 우버가 생겨가지고 뭐 너도 나도 운전할 수 있고 쉽게 갈 수. 요새는 자동차 운전 면허 없어도 여기서 살만한 게 우버 때문에, 그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버에 구글맵이 없다면 우버가 작동할까요? 그래서 많은 실리콘밸리 혁신적인 디지털 혁신 기업들이, 플랫폼 기업들에 기반하고 있는 게 구글맵이에요. 그 생태계를 만든 게 구글맵이에요. 그리고 모든 공간 정보를 지금 구글이 다 모으고 있어요. 구글이 신이에요, 이제. 여러분들이 어디 가고 싶어 하는지 다 알아요. 심지어 어디 가게 만들 수도 있어요. 요새 누가 지도 보냐? 네이버 이거 치면, 카카오 치면 다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그거에만 의존하시면 여러분은 지도 앱의 노예가 되세요. 걔네들은요, 돈 벌 것으로 안내하지 않고 돈 쓸 대로만 안내합니다. 그리고 안 나오는 정보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공부대 같은 거 안 나와요. 그죠? 권력의 중심지대.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지도 앱을 활용은 하시되 여기에만 의존하면 여러분들은 지도 앱의 노예가 되십니다. 네이버와 구글이 시키는 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비판적으로 읽어내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그걸 안 가르쳐요. 지금 그래서 부와 권력을 잡고 있는 데가 어디예요? 디지털 지도를 소유하고 있는 구글, 아마존 여러분이 배송하면서 여러분 정보 다 갖고 있죠? 쿠팡이 여러분 아마존 다 가지고 있어요. 네이버, 카카오, 플랫폼 기업의 핵심적인 빅데이터는 뭐냐? 디지털 지도에 기반한 공간 정보 빅데이터다. 그게 핵심이에요. 여전히 지도를 쥐고 있는 사람이 21세기에도 세계를 통치합니다. 지도는 단순한 그림이 아니에요. 목적에 따라 정보를 선별하는 거예요. 지식의 총체예요. 어떤 지도를 보느냐가 그 사람의 미래를 좌우해요. 맛집 지도만 보면 돼지가 됩니다. 방om의 지도를 보면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가 있어요. 우리 애가 어떤 지도 보느냐가 그 아이의 미래를 좌우해요.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필요한 교육은 코딩 교육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건 AI 시키면 돼요. 그냥 명령만 내리면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 내가 어떤 지도를 그리고 어떤 정보를 수합하고 내가 그것들을 활용해서 어디로 갈 것인가가 그 아이의 미래를 좌우하고, 실제 세계사는 새로운 지도를 그리는 사람들이 주도한 역사였습니다. 일론 머스크, 제프 베이조스, 빌 게이츠, 그냥 방에 앉아서 문제집 풀고 책만 읽는 모범생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10대부터 스스로 움직이고 탐험하고 모험했던 사람들이에요. 스카우트 활동했던 사람들이에요. 10년에 달력 보는 사람은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이래요. 지도에 자기 꿈을 그리고 또 펼치는 사람이 지도자가 될 거고 앞으로 100년을 이끌어갈 것이라 해요. 자, 이제 아이들에게 지도를 주세요. 지도에다가 자신의 꿈을, 하고 싶은 계획을 표시하게 하세요. 그러면 비록 그것이 좀 늦어질 수는 있지만 흔들리지 않는 좌표가 돼요, 인생에. 그죠? 이제 아이들에게 꿈을 그리고 지도에 표시하게 하세요. 말로 쓰게 하지 말고 지도 한 장에 표시하게 하세요. 그러면 그 아이가 인생의 방향이 결정되고 다른 사람 눈치를 보지 않아요. 지금은 100점이 목적이고 서울대 가는 게 목적이고 하나의 목적지이기 때문에 애들끼리 경쟁하잖아요. 지도를 펼치면 경쟁 안 해도 돼요. 서로 가는 데가 다 틀려요. 그죠? 그래서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 아이들에게 그런 교육을 시켰으면 좋겠는 게, 우리나라 국가교육과정에서 그런 교육을 거의 안 시켜요. 세계지리 내용이 6학년 2학기 때 조금 나와요. 근데 굉장히 그 내용도 편향돼 있어요. 서구 중심적이에요. 지도는 엉망이에요. 제가 너무 부끄러워서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한국 공교육에서 이런 걸 안 가르치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아이들에게 가정교육을 통해서라도 지도 읽는 법, 지도 활용하는 법 가르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도력 책을 썼는데 제가 쓰면서 참 자괴감이 들었던 게 뭐냐면 이제 역사의 알렉산더 대왕부터 시작해서 쫙 제가 지도력이 탁월해서 성공한 사람들의 얘기를 써요. 뭐 나폴레옹도 나오고 막 다양한 인물들이 나오는데 여자가 한 명도 안 나오는 거야. 저 왜 그럴까 생각해봤어요. 역사가 히스토리기도 해요. 헐스토리가 아니긴 한데 이렇게 성공한 여자가 없나? 이렇게 지도를 잘 읽는 여자가 없나? 유일하게 한 명. 이 여자 누구예요? 샤넬.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저는요. 샤넬이 물론 부와 권력을 누렸지만 참 불쌍해. 제 책을 보면 나와요. 그 지도력 책에. 그리고 제 유튜브 컨텐츠에도 있어요. 샤넬이. 고아보다 더 불쌍해요. 너무 엄마가 힘들고 애를 많이 키우고 일찍 돌아가시다 보고 아버지 장돌뱅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을 못 받고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는 수녀원에 맡겨져서 고아원에서 자라요. 조금 살만하고 내가 결혼까지 생각하는 남자가 나타나면 그 남자가 죽거나 버림받아요. 평생 결혼 안 했어요. 못했어요. 이렇게 재밌어지려고 그러면 이렇게 종이 울려가지고 근데 샤넬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녀가요. 자기가 사랑하는 남자가 죽거나 어떤 큰 문제에 부딪힐 때 늘 지도를 펼치고 새로운 곳을 향해 가요. 사실 샤넬 향수는요. 자기가 정말 사랑했던 남자가 갑자기 자동차 사고로 죽고 나서 이 여자가 5개월 동안 밖에 안 나오고 집안을 검은색 벽지를 발랐답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서 행복한 공간을 찾아다녀서 프로방스에서 만나서 새롭게 론칭한 향수가 샤넬 넘버 5예요. 지금 100년 넘었는데요. 지금도 삼수마다 하나씩 팔린대요. 근데 이 샤넬 향수의 배경은 그녀가 아픔을 극복하기 위해서 지도를 펼치고 여행을 하는 그 과정 속에서 나온 향수죠. 저는 샤넬 향수를 볼 때마다 그녀의 그런 용기, 그죠? 이렇게 생각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도는 약자의 무기일 수 있어요. 내 인생이 너무 힘들고 답이 안 보일 때, 정말 죽고 싶을 때 지도를 펼치면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심리적으로도 그렇다 하대요. 우울증을 극복하는 가장 좋은 건 밖으로 나가는 거래요. 그리고 행복한 곳을 여행하는 거라고 합니다. 이 샤넬 향수 뚜껑을 보면, 또 샤넬 시계를 보면 저렇게 돼 있잖아요. 그녀는 어디를 가든지 그 주변 환경을 관찰하고 거기에서 새로운 패션의 영감을 얻었어요. 이런 패션 디자이너가 되려면요, 이런 환경을 잘 읽어내야 돼요. 디자인의 영감을 자연과 환경에서 얻거든요. 자, 똑똑해지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창의적이 되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낯선 곳에 가서 길을 찾으면서 똑똑해져요. 이거는 지금 모든 최신 뇌과학의 결론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교육 환경의 중요성도 많이 나오고 있고, 이제 지리가 진짜 요새 책 제목에 지리가 안 들어가는 게 없어요. 유한한 지구에 무한한 성장이 가능하다고 믿는 사람 있을까요? 특히 계량경제학자들은 이런 환경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고 경제학 이론에 갇혀서 수요 공급만 생각해요. 그런데 지구는 유한해요. 특히 코로나 이후에는 이제 더 이상은 경제학자분들이 나온 예측이 이제 다 틀리니까 나오지 못하시고 생태학자 최재천 교수님만 계속 나오시잖아요. 이제 생태의 시대가 왔고요. 심지어 제프리 삭스라는 세계적인 경제학자조차 무슨 말을 하냐면, 책 제목이 경제기술제도가 아니고 뭐예요? 지리기술제도예요. 자, 요즘 책방 저랑 서민서 선생님 나가가지고 홍보했는데, 솔직히 이 책은 그냥 청소년 교양서 수준인데 되게 잘 팔려요. 그래서 베스트셀러 1위고, 근데 좀 한계도 뚜렷해요. 이게 지리학 책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국제 정치의 교양서예요. 지리책이 아니에요. 원제는 지리의 힘이 아니라 지리의 죄수예요. Prison of Geography. 자, 이제는 뉴 맵을 보셔야 돼요.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사회과 교과서에 나온 지리는 다 틀렸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 완전히 새로운 지도가 그려져 있고, 교육과정에 혁신이 필요한데 지금 이번에 개정된 교육과정 내용이 크게 변동이 없어요. 이제 새로운 지도를 봐야 되는 게 에너지 기후 지정학이 바꾸고 있어요. 세계를. 손정이 있죠.
아시아에서 제일 부자 중에 하나죠. 제일교포라서 교사가 되고 싶었는데 제일교포는 못했대요. 그때 교사 못했대요. 공무원이 될 수 없었대요. 근데 고등학교 때 아버지가 갑자기 각혈을 하고 쓰러지신 거예요. 소년 가장이 돼서 미국에 가가지고 혼자 고등학교, 대학교 졸업하고 야후를 설립하고 일본의 IT 업계 최고 거물이 됐죠. 그리고 중국에 가서 알리바바 창업주 마빈을 보고 전격 투자를 단행하고 한국의 쿠팡의 김범석을 만나서 또 투자를 단행해요. 아시아의 IT 산업의 지도를 그린 사람이에요. 쿠팡이 손정희 거예요, 여러분. 손정희가 가장 많이 투자해서 돈, 우리가 쿠팡을 할수록 손정희가 부자가 돼요. 근데 뭐라 그래요? 나는 위기 때마다 손자병법과 뭘 본대요? 세계지도 본대요. 자, 지금까지는 지리의 시대였고요. 이제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시대가 펼쳐집니다. 아까 얘기했죠? 뭐예요? Connectography, Mapping the Future of Global Civilization. 새로운 세계 문명이 탄생하고 있는데 그 미래를 지도로 보여줄 게 이 책이에요. 번역돼서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 보셔도 되는데 이 저자가 누구냐? 저는 항상 그 책의 저자의 지리적 경험을 파악하면 그 사람의 스펙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어떤 지리적 상상력이 보이거든요. 저는 제가 100개국 다녔잖아요. 제가 진정한 글로벌 교수라고 생각해요. 우리나라는 서구에서 인정한 학자들만 우대해요. 근데 여러분 세계에 UN에만 해도 200여 개 국가가 있고 정말 많은 나라들이 있는데 몇 개 서구 국가가 인정했다고 그 사람이 진정한 글로벌 석학일까요? 저는 최소한 100개국 이상에서 저를 인정해요. 제가 글로벌 인재 아닌가 전 생각했었어요. 근데 기죽었어요. 얘 만나면. 얘는요 160개국을 갔대요. 엄매 기죽어. 그죠? 그러니까 이런 책을 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인도예요. 그리고 중국 애들이요 얼마나 지리 잘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중국 지도자방에 가면 중국 지도, 세계 지도, 자기 사는 지역의 지도가 쫙 붙여져 있고요. 서점에 가면 지도 파는 게 1층에 있어요. 1층에 있다는 거는 많이 팔린다는 얘기죠. 그리고 중국은요. 초등학교에 고향지리, 자기네 성을 배우고요. 중학교 때 지리학의 원리를 매학년 배우고요. 고등학교 때 가면 선택 과목이 9개예요. 여행지리, 세계지리, 도시지리, 해양지리, 우주지리까지. 심지어 위험에 대처하는 것까지. 그렇게 철저하게 시키고 1대1로 정책을 발표해서 전 세계로 나가요. 그러니까 중국이 잘 나가죠. 자, 지금의 세계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빨간색은요. 중국이 무역액 1위 하는 나라고요. 파란색은 미국이 1위 하는 나라예요. 어디가 많아요? 미국은 기술력도 탁월하고 돈도 많고 금융시장이 발달했는데 왜 이렇게 자꾸 쪼그라들까요? 뭐가 약해서? 지리가 약해요. 큰일 났다. 그래서 지금 부랴부랴 미국이 여러 가지 정책들을 펴고 있는 거예요. 중국을 견제할. 근데 이미 중국은 웃고 있어요. 이번에 사우디와 이란이 맨날 싸웠는데 그거 중재한 사람이 중국이에요. 지금요. 여러분 미국만 봐서는 안 돼요. 국제정세가 급변하고 있고 지도가 달라지고 있거든요. 교과서에 나온 지도만 봐서는 우리 애가 세계를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위기는 위험한 기회이기도 해요. 지금 급변하는 세계를 먼저 읽고 내가 행복한 곳을 찾아가서 기회를 잡는 애는 정말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지금은 지도를 봐야 하는 시기인데 그거 잘한 애가 있어요. 자, 이제 커넥토그래피거든요. 여러분 옛날에는요 막 해외로 나간다 그러면 야 이거는 뭐 거기 위험한데 어떻게 가야 아프리카에 막 그랬어. 근데 이제는 안 가도 돼요. 커넥토그래피 시대는요 스마트폰만 들면 연결이 돼요. 커넥토그래피 시대는 굳이 그 나라에 안 가도 그 나라 애들과 친구가 될 수 있고요. 얼마나 세계에서 나한테 좋아요를 눌러줄 수 있는 친구가 많냐. 그 애가 글로벌 인재예요. 골방에 처박혀가지고 그냥 수능 암기만 하고 그냥 수능 보면 까먹는 걔는 그냥 골방에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거 잘하는 애들이 얘네들이에요. 누구죠? BTS요. 얘네들이요 처음에 허접했어요. 얘네들 처음부터 글로벌 스타? 아니었어요. 기획사가 돈도 없어가지고 KBS 출연을 못 시키고 이러니까 그냥 앉아가지고 자기 염색 시절부터 페이스북, 그 트위터, 유튜브 올린 거예요. 그 10년도 안 됐어요, 여러분. 그죠?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 지리의 시대에는 러시아, 캐나다, 인구 많은 나라, 중국, 일본이었어요. 근데 이제는요 페이스북 제국일 수 있고 유튜브일 수 있어요. 그게 하나의 나라예요. 제국이에요. 걔네들은 거기에서 필리핀, 인도네시아, 베트남, 태국, 말레이시아에서 아미가 많아요. 우리 애도 이 나라 가면 먹어줘요. 나 BTS에 나온 청소년이야 이러면 애들이 너 한국에서 왔냐? 저 정말 여러분 저 인도네시아 오지를 가도요 한국말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K-드라마 우리보다 더 봐. 저는 시간이 없어서 드라마 볼 시간이 없어요. 근데 인도네시아 사람들 가르쳐줘요. 야 태양의 후예 송송 커플 멋지다 막 이런 느낌? 그러니까 어떤 고정관념을 깨고 맨날 미국 유학 가고 뭐 영국만 생각할 게 아니라 바로 이런 나라들이 우리 애가 가서 활동하기 좋고 한국인이라는 것만으로도 인기를 끌 수 있는 나라, 친구 사귀기 좋은 나라. 그래서 페이스북에서 유튜브에서 좋아요를 많이 받으면 그게 돈이 되고 그게 권력이 되는 세상이 왔어요, 여러분. 커넥터그래피 시대의 인재는 뭐냐? 잘 놀고 행복하고 세계 친구가 많으면 걔 먹고 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전북에 그 잼버리 대회라는 게 열리거든요. 근데 거기 몇 개국 애들이 오는 줄 아세요? 아직 공식 집계는 안 나왔는데 171개국에서 온대요. 그러면은 거기 오는 청소년과 연결되면 어떻게 돼요? 갑자기 글로벌이 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거기 오는 애들이 어떤 애들이에요? 영국, 스웨덴 이렇게 민주적인 또 애들이 이렇게 지리교육 잘하는 나라에서도 많이 오지만 저는 오히려요,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저 아프리카의 부르키나파소, 방글라데시, 몰디브 이런 데서 오는 청소년은 어떤 애들일까요? 몇 명 안 오지만 엄청나게 그 나라에서는 엘리트 집안 애 아닐까요? 오히려 우리가 생각하는 후진국에서 온 애가 걔랑 막 잘해주고 그죠? 막 선물도 주고 막 그렇게 해놓으면 걔가 초대 안 하겠어. 야 우리나라 와. 너 안전하게 가이드 해줄게. 그래서 제가 그거를 전북에서 그런 교사와 학생분들께 이런 얘기를 해드리고 거기에 한 200여 개 가까운 학교를 지정을 해서 그 애들을 매칭하는 그 서머스쿨을 잼버리 서머스쿨을 지금 기획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전북 애들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많은 학생들이 거기 와서 그 아이들을 만나고 친구가 되면 좋겠다라는 제가 나름의 포부가 있어요. 어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한국이 여성들이 일하기 안 좋은 나라라고 하죠. 양성평등 지수가 낮아요. 이것만 보면 너무 우울해요. 나도 노르웨이, 스웨덴에서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지도를 펼치면 해석이 달라져요. 아무리 하면서 노력해도 할 일이 없을 때 제가 줄을 펼쳤잖아요. 한국에서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던 일이 해외로 나가서 하니까 왜 이렇게 잘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 노력해서 안 되는 많은 한국 청소년들이 세계줄을 펼치고 나가면 그 아이는 그 나라에서 인재가 될 수 있어요. 역으로. 자, 연두색으로 된 부분이 행복한 곳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가면 음식도 맛있고 환경도 잘 보존돼 있고 사람들도 행복한 그런 나라들이 연두색으로 표현돼 있으니까 짙은 황토색으로 된 데 있죠. 여기는 불행하고 또 환경적으로 파괴도 많이 된 곳이고 미국, 소련, 아프리카가 여기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는 우리 아이에게 행복의 지조를 보여주시고 이 연두색 있는 나라를 주로 가도록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Happy Planet Index이고요. 제가 행복의 지도를 펼치고 저 행복해 보이지 않아요?
네, 우울증 양보다 더 좋은 게 행복한 곳으로의 여행이고요. 특히 두리안이라는 과일이 약간 천연 항우울제래요. 그래서 저는 동남아 가서 이거 먹으면 되게 행복했어요. 그리고 여기 가면 음식도 맛있고. 제가 쓴 책들인데요. 절판된 것도 있고 그래요. 근데 저는 이 책이 사실은 제 성장 과정이에요. 그래서 동남아 가서 맛있는 음식 먹으면서 행복해졌고, 그래서 음식 맛있는 곳이 나와 있고, 영국에 가서 영국 여자들이 어떻게 생존했는지 배웠고, 청소년들에게 마지막 한마디는 네가 행복한 곳으로 가라예요. 자, 한국 교과서에 나오는 지도고요. 한국 언론사들이 쓰는 지도예요. 여러분들이 익숙한 지도예요. 이 지도 잘 보세요. 유럽과 아프리카의 크기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한국 초등학교 사회과 교과서 세계 지리 얼마 가르치지도 않으면서 사회과 부도의 지도가 이래요. 근데요, 여러분 세계 인구가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브라질, 나이지리아, 방글라데시 많아요. 여기가 시장이에요. 이게 정확한 면적이에요, 여러분. 이 지도 애들한테 보여주세요. 제3세계가 더 면적도 넓고요. 더 환경도 파괴되지 않았고요. 또 앞으로 경제적 기회도 더 많아요. 근데 왜 이런 지도를 세계 지리 시간에 사회과 지리부대에 왜 안 넣죠? 이게 맞아요. 여러분, 애들한테 가르쳐 주세요. 한국 사회과 교과서에서는요, 유럽을 대륙이라고 가르쳐요. 제가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들어요. 이미 학술적으로 끝난 얘기거든요. 마틴 루이스라는 지리학자가 Myth of Continent, 대륙의 신화라는 책을 써서요. 유럽은 더 이상 대륙이 아니다라고 학술적으로 이미 선포를 했어요. 제 책 지리학이 중요하다 뒤에 보면 다 나와요. 한국 초등학교 사회과 교과서는요, 여전히 대륙이래요. 유럽을 이따만하게 크게 그려요. 수십 년 동안 우리 애들한테 오염된 지도, 잘못된 지도 계속 보여줬어요. 교육부도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도 하나 제대로 안 보여주면서 무한 글로벌 인재고 영어만 잘하면 글로벌 인재 되나요? 지하철도 제대로 못하는 애들이 세고 셌는데 엄마가 다 데려다주고 데리고 와야 돼. 그런 애들이 글로벌 인재인가요? 아프리카가 대륙이에요. 굉장히 커요. 그래서 북부, 중부, 남부 아프리카로 나눠야 겨우 이해가 가능하고요. 동남아도 굉장히 크고 인도도 크고 그래요. 특히 중남미가 커요. 인구를 보면은요, 아시아의 시대예요. 여러분 세계 60%가 아시아에 살아요. 친구 사귀기 좋아요. BTS가 다 깔아놨어요, 인프라. 자, 앞으로 환경의 시대예요. 이제는요, 여러분 환경적 건강성이 중요한데 안타깝게도 중국과 인도는 인구는 많은데 환경이 좀 꽝이에요. 그래서 우리 애들이 건강하게 못 살아요, 여러분. 그리고 경쟁이 너무 치열해. 야, 인도는 29단을 외운대요, 99단. 중국 애들 엄청 경쟁 심하잖아요. 좀 경쟁 좀 덜한데 환경 좋은데 좀 보내주세요. IT 창업. 인구가 많고 돈이 몰리고 디지털 혁신이 빠른 데가 중요한데 그게 다 어디 있어요, 여러분? 아시아로 몰려 있어요. 비행기 타고 대여섯 시간 거리라고요. 얼마나 좋아요, 글로벌 인재가 되게 우리나라가. 근데 우리나라 기업들은요, 이 지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어때요? 아프리카는 작게, 유럽은 크게, 동남아는 아예 나오지도 않아. 이런 지도를 보는 기업은 동남아에 진출할 리가 없어요. 근데 인도네시아는 엄청나게 우리나라 20배예요. 동서 길이가 미국보다 더 길어요. 근데 그동안 여러분들이 잘못된 지도로 한국 공교육에서 교육을 받으셨고 지금 우리 애들이 엉터리 지도를 보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동남아가 크고 인도네시아가 넓은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제가 진짜 답답한 게 뭐냐. 손정희가 동남아 가고 인도 갈 때 네이버는 일본 가셨다는 거 아닙니까? 일본은요, 지금도 료칸에서 백시밀 보내서 예약받아요. 디지털 혁신에서 완전 뒤쳐져가지고 망해가는 나라잖아요? 근데 왜 일본에 가? 그때 내 말 듣고 동남아 갔으면 네이버가 아시아 대표 플랫폼 기업이 될 수 있어요. 그거 안 하니까 동네 상권 침해하잖아요. 국내에만 있잖아요. 맨날 미국만 가. 아, 미국처럼 그렇게 구글처럼 경쟁력 가질 수 있어요? 제3세계 가야지. 거기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야지. 핸드폰 등록 대수 많은 데가 우리 아이가 앞으로 활동하고 도서하기 좋은 지역입니다. 낙후된 지역일수록 더 기회가 많아요. 은행 계좌가 없어요, 아프리카 사람들은. 그런데 스마트폰만 들면 폰뱅킹이 돼요. 스마트폰 하나가 은행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혁신은
오히려 낙후된 지역에서 일어나고요. 일본이나 유럽은 살기 편해요. 놀 것도 많아요. 편리해요. 그러니까 스마트폰 잘 안 써요. 그러니까 시장이 작아요. 인구도 줄어요. 오히려 낙후된 제3세계가 인구 성장률도 높고요. 더 많은 디지털 혁신이 빠르게 일어나요. 기회는 거기 있어요. 손지훈 회장의 말이 맞아요. 동남아, 아프리카로 가는 게 맞아요. 근데 그냥 가면 안 되죠. 준비하고 가야죠. 잠버리 대회예요. 굉장히 멋진 공간이에요. 전북의 새만금이라는 그냥 세계에 대해서 배우고 애들이 111교가 만나는 장이라도 제가 만들어 보려고 막 애쓰고 있어요, 여러분. 하루 이틀 전주에 와서 또 고창에 와서 해외 애들을 만나고 새들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가 만들어 보려고 노력 중이에요. 모토가 Draw Your Dream이에요. 그래서 제가 좋다. 근데 거기다 좀 더 놓자. Draw Your Dream on the World Map. 대학생 애들도 모집하거든요. 컨트리 매니저가 돼서 그 아이들을 도와주고 또 만나게 하고 그런 역할들 하고 있고요. 이 관련된 건 제가 또 교장선생님께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계속 관심 갖고 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꿈이 여재원이라는 걸 만들고 싶은데요. 이거는 뭐 공간이 필요 없습니다. 저와 뜻을 같이 하는 것만 있으면 돼요. 마음껏 해석하셔도 돼요. 여자들이 재미있게 배우는 곳, 여럿이 재테크 배우는 곳. 꿈을 이뤄주는 모든 수단을 제라고 그래요. 드림 메이커가 제거든요. 그게 경험이 될 수도 있고 여행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 이름이 김희재인데 이 제가 아름다운 드림 메이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제 강의 지도에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가고 싶은 곳을 면서 여러분 어릴 때 뭐 하고 싶었지? 하고 싶었나? 내가 하고 싶었나? 여러분 꿈을 다시 생각해 보시면 긴 강의 들어주셔서